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죠. 오늘 오후에 이상하게 스케줄이, 원래 이렇게 내가 스케줄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 뭐 이것저것 좀 오후에 일을 보다가, 낮에 이제 제 뭐 평소에 먹는 약도 좀 지으러 갈 겸, 원래 방송할 시간에 제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바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오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그렇죠? 오늘 이제 나스닥은 어제 조금 이제 뭐 무너졌는데 뭐 많이도 아니고 120을 못 넘고 무너지고 있죠. 어. 아,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뭐 조금 스릴 있냐, 많이 스릴 있냐 그러면 지금 좀 많이 스릴이 있습니다. 여기를 최후 마지노선으로 봐야 되나 본데 여기 깨면은 좀 안 좋을 거예요. 내일 만약에 이렇게까지 깨지면은 이 20선이 깨질 확률이 있거든요. 이게 20선이 20선 깨지면 어떻게 되지 아시죠? 120이나 20선. 이게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20선이 이렇게 올라가던 게 봉이 이렇게 아이고 봉이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하락하는 120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상승하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평선 20이 됐건 100 아이고 안 거지냐? 120이 됐건 올라가는 거에 걸리면 위에서 이렇게 놀아요. 위에서 20선도 약간 깰망정 이렇게 위에서 놉니다. 위에서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근데 20선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도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요래요. 이제 120선 같은 경우는 거의 위에서 노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 이제 20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120선이 만약에 하락을 강하게 해버리면 위에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밑에서 놀아요. 제가 그 말 자주 하죠. 백이선 뚫어도 내려오고 근처가 도달돼도 내려오고 근처가도 내려오고 아예 말도 안 되는 곳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뚫어도 내려오고 침 만들고 내려오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이 하락하는 거는 상승하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승을 먹는 그 종목을 하다 보니까 뭐 레버리지가 아니 레버리지냐 인버스냐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개별 종목 하기 싫으면 그냥 레버리지냐 인버스냐 이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너무 스릴이 없어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코스닥 아니 코스닥이래 그 뭐냐 코로나 그 시절에도 이게 상승을 보세요. 이게 미국도 여기서 이게 얼마야? 여기서 따져보면 이거 따져보면 뭐 한 137% 레버리지 137%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개별 종목 돈은 돈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미국의 그, 그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게 평균 종합치인데 종합을 평균으로 나눈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겠어요. 이 많은 돈이.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겠냐고. 그러니까 뭐 증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나스닥은 120에서 쳐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면은 그냥 여기를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0선이 조금 가깝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큰데 내려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살짝 깼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갈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띠용 해서 이제 세 번째 정도 아슬아슬하는 거 좋아하니까 주포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뭐 뭐 제가 봤을 땐 그럴 거 내려오더라도 그냥 상승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일 그냥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120선에서 이제 뭔가 스릴을 주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이니까 그죠? 저희는 이제 코스닥장에서 매매를 하니까 뭐 코스닥도 뭐 봐서는 일봉으로 볼까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듯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거나
아직 120 근처도 못 갔는데, 여기 120이죠? 한 요 정도 120 근처도 못 갔는데, 뭐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뭐 아직 요 공간이 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요 공간이 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요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후달리고 막 그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모양새가 내일은 이제 요 한 두 번, 세 번 음봉 나오면 한 번 정도 하락하는 와중에도 양봉이 나오고, 이제 세 번 나오면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면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내려가도 한 번 나오고, 올라가도 한 번 나오고, 양양양 양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면 양 양양 뭐 아니면 양양양양 꼭 요렇게 뭔가 리드미컬한 걸 좋아합니다. 아이고 없애버렸네. 리드미컬한 걸 뭐 글쎄 그 양반들이 좀 이렇게 뭔가 그 어떤 그 뭐 힙합적인 무슨 소울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리드미컬한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지금 그러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장도 일단 무너졌으니까 뭐 분봉 볼 것도 없죠. 그냥 무너졌어요. 예, 그냥 무너졌어요. 자세히 막 이유를 막 거다 막 찾지 마세요. 뭐 코스닥이 뭐 이래 이래서 무너지고 뭐 뭐가 어떻게 돼서 무너지고, 오늘 나름 뭐 어떻게 돼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철도주 그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철도주가 저 계약 체결하는 그 뭐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닌데 뭘. 근데 원래 주식이 근데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뉴스 나오면 끝났다고 그랬잖아. 어차피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확실하게 딱 전 국민이 다 아는 무언가가 나와버리면 이게 철도주예요. 부산산업이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알로코는 이거를 철도주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알루미늄 뭐 하여튼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뭐 세명전기 철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철도주는 뭐 내일 좋죠. 앞에서 물량 한번 받고 단시간으로 딱 앞에서 물량 한번 딱 받고 하루 쉰 다음에 다음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죠. 뭐 내일 뭐 매물대가 여기하고 뭐 그럭저럭 여기인데, 그럼 내일 뭐 이 정도나 가서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이게 테마로 간 거라 뭐 이렇게 뭐 종목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간 게 아니라 그냥 뉴스발로 테마로 간 거라. 어, 그래도 한 방이 있죠. 위에서 시작하면. 근데 뭐 밑에서 시작하면은 뭐 여기 침해 절반, 여기 침해 절반, 매물대 여기 많죠. 여기 많죠. 여기도 있고 뭐 아예 또 그려야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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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대죠. 예, 음봉이 저점, 양봉 머리들 많죠.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들 모르나 본데 자세히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음봉이 저점 침 정확하죠.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침. 그다음에 양봉 머리들, 양봉 여기도 양봉 머리들. 좀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죠. 원래대로 따지면 한 요쯤 되겠죠. 원래대로 따지면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그럼 내일 뭐 오늘 30%니까 37%. 밑에서 얘가 이제 철도주 대장이니까 밑에서 그냥 뿅 갔다가 한번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재수 좋으면 뭐 한 17%? 재수 좋으면 침해 절반 여기. 재수 좋으면 왜안 거지냐. 재수 좋으면 여기 캡 재수는 여기까지 한 20%에 가까운 20% 맞나? 30, 40, 50 맞죠? 20%에 가까운 여기까지도 이 차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가겠지. 요렇게 해서 침을 요렇게 달겠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겠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렇게 뉴스 아니 그리고 철도를 뭘 예미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얼마나 뭐, 일본, 프랑스 뭐 겁나게 많은데 뭐 굳이 우리나라 싼 맛에 우리나라 쓰려나? 뭐 근데 중국도 요새는 뭐 잘 만든다며. 짝퉁 짝퉁 잘 만드는 그 기술력으로도 뭐 잘 만든다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테마 뉴스 테마 빨로 간 거는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내일 그다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재수 좋으면 뭐 연상 연상도 나쁘지 않네요. 불가능한 건 아니네. 왜냐면 물량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았기 때문에 갈라치면은 연상 갔다가 그 다음날 여기서 무너지든가 아니면 뭐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든가. 야 그럼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또 뭐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네. 여기도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원래 철도주가 원래 그래. 얘네가 뭐 사업을 뭐 해서 얘네가 돈을 뭐 얼마나 벌겠어. 코로나고 뭐고 하는데 코로나 때 손실 본 거 지금 다 채우려고 그러면 한참 멀었지. 근데 뭐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파파박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2대장이 데아티아이고 3대장이 푸른기술 같은데 비슷한 꼴이에요. 얘네들 비슷한 꼴이에요. 뭐 이렇게 뭐 얘도 굳이 따지자면 뭐 여기까지 가게 여기서 물량 받았으니까 요 정도 가면 1차, 2차 아니 철도주는 난 뭐 잘 하지도 않으니까 얘네는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고 한 세네 번 서너 번 가는 애들이니까. 그럼 이제 물류주 세방 얘는 뭐야. 내가 방송할 때마다 이거 물류주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애가 얘라서 계속 얘를 보는데 이거 이쯤 되면은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이거 얘기했죠. 저렇게 따발총 마냥 올라가는 애들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저 뒤에 또 뭐가 차트가 있나? 있네. 너무 섰네 벌써. 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단 그거 보고 아우 시간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그거 놨는데 전고점이 저기에요. 전고점이 저긴데 넘어섰어요. 이런 애들 무너지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내가 올라갈 때 목표가만 어떻게 되는가만 얘기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운봉 나오고 어쩌다 한번 운봉 나오고 어쩌다 한번 두 번 운봉 나오고 물량 한번 뭐 요즘에 뭐지? 침 어딨어? 침 요렇게 한번 받고 아이고 삐뚤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물량 한번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이렇게 가는 종목의 끝은 이겁니다. 이거 와닿지가 않으니까 내가 크게 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따다다다다 올라간 애들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올라간 애들의 끝은 뭐냐면요. 마지막 피니시는 세게 올라가요. 쫙 하고 이 거래량 왜 안 거죠? 거래량 쫙 터지면서 제일 높게 빵 터지면서 쫙 올라가요. 그래놓고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면 올라간 당일날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요새 이제 갭을 살짝 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갭을 뜰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실제로도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화면이 뭐 이러냐? 다시 빈쪽 종이가 없으니까 따다다다다 올라가서 어느 날 쫙 올라가서 거래량 쫙 터지면서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 날 이제 내가 매도를 하라고 한 이 시점 쫙 올라가니까 저는 세력 차트 연구소 소장님 말 듣고 믿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실제로 이제 갭을 뜨는 경우도 있고 갭을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갭 하락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갭을 뜹니다. 갭을 떴다가 실제로 갭 뜨자마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갭을 뜨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때는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심지어 막 상한가도 가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 스탑로스를 이렇게 안 걸어놓으면 어떤 사단이 나냐면 내일 뭐 갭되겠지 어쩌기 막 그런데 이제 종가 비슷하거나 장 중에 땅 이게 일봉이니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분봉으로 보면 이제 이날 갑자기 이게 딱 내려서 스탑로스가 딱 걸려서 띠링 하고 매도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상 들어갔는데 이거 왜 이래? 이제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슉슉슉 막 1분에 막 한 4, 5%씩 막 떨어져 막 슉. 그러다가 VI 하방 VI 걸리고 또 샥 개파락으로 샥샥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이거를 다시 그려놓으면 이제 1봉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프로야? 6%? 6%면 24%.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되고 또 더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요 지지선 있는 데까지 쫙 이렇게 쫙 무너져요. 그리고 재수 나쁘면 재수가 뭐 어쩌다 그러면은 거의 여기까지도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깨작깨작 거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무너지는 걸로 따지면 여기까지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평소 지지하던 요 라인까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따발총 마냥 따다다다다 올라오는 날 쫙 올라가면 쫙 올라가는 날 이날 매도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더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물론 더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뭐 한 15% 20% 올라갔다 그 다음날 뭐 28% 30% 이렇게 상을 가는 날도 있기야 있지. 그러면 이제 그게 아쉬우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팔고 한 3분의 1을 팔아놓고 그 다음날 스탑로스를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든가 한 2% 정도 내려놓고 왜냐면 상을 이렇게 딱 막았는데도 살짝 깰 때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이렇게 스탑로스 걸어놓고 딱 떨어지면 띠링 하고 물론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일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준비만 하는 거야. 스탑로스 3분의 2 미리 매도해 놓고 이런 거 미리 이렇게 손을 써 놓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번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로봇 인공지능 노브랜드 뭐 별로 안 갔네요. 얘도 그렇고 얘도 올라갔다 120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어쨌거나 돌파한 채로 끝났죠. 이러면 이제 며칠 조종하다가 가든 아니면 뭐 갭 떠서 이렇게 갭을 떠서 가든 아니면 뭐 바로 가든 뭐 하겠죠. 가면 뭐 대략 뭐 얘는 가늠이 잘 안 되네. 앞에 층이 많아가지고 보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돼요. 보수적으로 이 정도. 그래도 꽤 많죠. 여기서 10% 29% 많죠. 20% 가까운 거니까. 그리고 81 얘도 뭐 목표가가 여기였나 본데 여기와 여기 2차 다 갔죠. 1차 2차 다 갔습니다. 잘 갔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물량받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물량받은 게 있어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 때는 조금 얘가 가만히 보면 좀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그러면 얘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쉬는 게 몇 개 나오겠죠. 그러면 얘 스타일이 그렇잖아. 가고 쉬고 가고 쉬고 가고 쉬고 가고 쉬고 그럼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 쉬겠지 뭐. 근데 또 바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 여기까지 목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 종목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종목의 좀 습관 같은 것도 저는 지수짜리 매매에 관한 그 세력들의 그 습관을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개별 종목의 습관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떤 놈들은 한번 물량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다음에 개파락이나 이렇게 해서 침의 절반을 가는 애들이 꼭 있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꼭
요렇게 치매 절반 요렇게 목표가를 꼭 요렇게 치매 절반을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종목마다 습관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꼭 두 번 찌르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꼭 두 번 찌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전날 가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가는 애들.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돼서 그 전날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하면 그 다음날도 또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예, 종목마다 자기들만의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가면은 따다다다 좀 이렇게 쉬는 애가 그렇잖아요. 가고 쉬고 가고 쉬고 가고 여기도 쉬겠지. 여기는 지지하듯이 쉬었지만 대부분 약간 하락을 하죠. 가고 하락하고 가고 하락하고 약간 이런 식이죠. N자 형태로. 얘 가만히 보면은 그걸 한눈에 딱 봐야 됩니다. 막 이것저것 따져서 보면은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런 거 하면 안 돼. 딱 보고 그냥 바로 알아야지. 철강주 알놓고 이게 철강주가 오늘 몇 종목 갔는데 동일제강도 60 돌파하고 110까지는 못 갔죠. 26% 잘하면 갈 수도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없어서 여기서 물량을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없어요. 여기서 물량 받은 게 이렇게 하나가 있었으면 이렇게 침이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 그거를 돌파하듯이 이 부분을 돌파하듯이 요거를 돌파하듯이 한 122호까지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아마 물량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짜로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앞에 물량을 한번 이렇게 받은 게 있으면 물량 받은 거를 넘어갑니다. 목표가 이거를 넘어가서 그 다음 목표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매물 때. 근데 앞에 물량 받은 게 없어요. 이제 물량을 얘가 제때 받을 자리에서 여기서 못 받고 여기나 여기서 못 받고 그냥 이날 여기서 받은 거라 바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가든지 할 겁니다. 간다면 안 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만약에 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력이 아니니까 모르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 대우 특수강 우선주는 뭐 그렇고 건설주는 이제 요새 계속 하루에 한두 종목씩 하는데 오늘은 뭐 세게 갭에서 무너진 거 SY인가 이거 뭐 갭 떠 있는 음봉 제 이거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뭐 마이너스나 시간의 단일가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내려갔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 재수 좋으면 돌파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파까지는 아니고 그냥 요까지만 보는 겁니다. 치매 절반 아니면 여기 1차 종가, 2차 치매 절반, 3차 머리까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출발이 아니라 플러스 출발이라고 시간에 갭을 떠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재수 좋으면 뭐 침을 이렇게 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이 매매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음봉으로 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음봉과 음봉이 있으면 원래 양봉으로 이렇게 메꾸는데 지금 애매하죠. 하나는 양봉이고 하나는 음봉이니까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요즘은 이런 종목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 그리고 식료품 풍국주정 120을 과감하게 돌파를 했네요. 제가 이제 얘기하듯이 20선을 돌파하거나 20선을 돌파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요게 하나의 테마였는데 여기에서 요로 이렇게 테마가 넘어가더니 요즘은 요렇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120을 돌파하거나 120을 뭐 지지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거나 120 밑에서 그 이렇게 여기까지를 이제 도달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예 넘어가 버리는 게 돌파하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얘도 갈만한 게 앞에서 물량을 여기서 받았고 여기서도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 목표가가 여기는 최소 넘는다는 거야. 그 다음 매물대 여기죠. 정확하게 갔죠. 양봉 종가 음봉 여러분 안 보이지?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음봉의 양봉 머리 침이 있어도 양봉 종가 머리 양봉 음봉 침 음봉 종가 양봉 종가 양봉 머리 침의 머리 양봉 머리 침의 머리 종가 머리 침의 절반 이게
정확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이 새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막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어지럽게 있어도 그 일부러 세력 애들이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이렇게 몰라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자기들의 습관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이 안에서도 양봉의 머리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17328 173 뭐야 328 이렇게 목표가 나와야 돼요. 그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셨죠? 여기도 있잖아. 뒤에까지 있잖아. 양봉머리, 치매머리, 종가, 양봉, 종가, 양봉머리 다 있잖아요. 어지러워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그 정도까지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다 보면 다 돼. 다 되게 돼 있어. 뭐가 하나가 박살났네요, 위에서. 뭐냐, 얘는. 이것도 갭뜬 음봉인데 요거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화학주 별거 없어요. 조림 비료 요거 하나 같네요. 영풍재지. 종이주로 뭐 갔나 뭐 뉴스가 지 혼자 올라갔네. 얘는 다른 종목 다 안 갔는데. 에너지 중에서 KC 코트렐 얘가 에너지주인가? 미세먼지인데 이 에너지가 있네. 어쨌거나 상을 들어갔네요. 예,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KC 그린 홀딩스는 KC 코트렐의 언뜻 봐도 이름이 앞에가 KC니까 덩달이겠죠. 보통 그 패밀리 중에서 상을 가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덩다리들이 2바, 3바 애들이 보통 2바가 한 20, 보수적으로 한 24, 5% 이상 가고 그다음에 3바애가 4바는 치지 맙시다. 예. 3바애가 한 3등 막내 3등 둘째가 한 20에서 한 22, 3% 이상 가고 막내가 보통 한 18에서 한 22% 정도 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꼭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략 그쯤에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이 근처로 여기냐를 보는데 여기가 뭐 20% 부근이다. 그러면 뭐 1차 여기로 보고 2차 여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 만약에 그 덩다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이게 15% 10%뿐이 안 돼. 그럼 요 위에 다음 걸 봐야죠. 그죠? 이게 치매 머리라든가 아니면 여기 여기를 보든가 여러분들은 여기만 찾으셨겠지만 양봉머리 치매머리 그래갖고 여기를 보시던가 말도 안 되는 곳에 만약에 올라가는데 내가 생각한 덩다리가 22, 3%를 가야 되는데 22, 3%가 예를 들어서 이쯤이야. 한 요 위에 여기 어디야. 근데 여기 목표가를 근데 여기를 보면 안 되죠. 여 위에 어디면 여기를 봐야지. 그죠? 이렇게 본다든가 다음 여기를 본다든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곳을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터무니가 있냐 없냐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풍력 에너지는 그렇고 1바 2바 갖고 상 들어갔고 내일 뭐 120 만났으니까 아까 나스닥 그거 마냥 120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파해서 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는 거 보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요 다음 목표가가 여기니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지만 쉬었다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내려갔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보통 쉬었다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애들은. 근데 상을 간 거니까 한번 기다려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빨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얘 목표가가 다음에 어디가 있냐 따져보면 여기 여기 1차 다음 매물대 여기 2차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뭐 핸드폰으로 볼지 몰라도 1차 2차 봤는데 꽤 되죠. 그죠? 여기서 따지면 내일 올라가는 거 따지면 15% 22% 먹을 게 많죠. 그럼 차라리 얘를 하는 게 나은 거야. 얘로 하는 게 먹을 게 별로 없음. 얘는 뭐 1차 여기로 따지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냥 하락할 수도 있는데
14% 얼마 13% 얼마 안 되죠. 2차 해봐야 18%. 그럼 차라리 얘를 하는 게 낫네. 얘가 먹을 게 많네. 얘가 2차까지 따지면 22%니까 얘가 먹을 게 많죠. 얘 째수 그럼 몇 가지 가는데. 그럼 28% 거의 그 연상 가까이인데. 연상이 아니라 저 상한가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덩다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걸 하는 게 당연하죠. 초등학생이라도 알지. 또 22%짜리 먹을래? 28%짜리 먹을래? 이렇게 하면 28%짜리 먹는 게 낫죠.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 이날 다음날 스타일을 보면서 얘를 하는 겁니다. 얘를. KC 그린 홀딩스를. 얘를 보면서 KC 코트레를 보면서 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셔야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오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제 주소 듣기로 이제 왜 내가 하루에 2개 할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보다 그 패밀리 중에서 2바 3바에가 먹을 게 더 많으면 차라리 2바 3바를 하는 게 낫다. 사암기계공업이 꽤 많이 올라갔다가 물량 받고 내려갔네요. 치매 절반 갈 수도 있겠네요. 치매 절반이면 여기인데 괜찮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먹을 게 4%뿐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다음 목표가는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내일 하루 만에 가겠어? 근데 이게 가려면 갭을 굉장히 높게 떠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려면 시작 자체가 시간 단일가 보고 이럴 때 이제 시간 단일가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죠? 어렵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면은 이게 종가에서 밑에서 시작을 하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아마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치매 절반을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더 시간을 많이 끌다가 다음에 한 번에 가든가. 왜냐면 여기서 물량 받은 게 하나 있으니까 요게 물량 받은 게 하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높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가 여기죠. 22%. 좋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면 요렇게 요게 이제 상승을 못 하고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면 딱 스나이퍼 마냥 노리고 있다가 20선 지지하고 이제 여기서 샥 갭 떠서 살짝 갭 뜨거나 어쨌거나 0%에서 올라가는 날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음봉 왜 여기냐면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일합시고 말은 내가 양봉머리 침머리 음봉의 저점 이렇게 해서 2차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1차만 갈 확률이 커요. 여기까지만 갈 확률이 커. 이게 얼마야? 여기 1%에서 23%면 22%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가냐?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가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스타일이 보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물량 받고 따라라락 대기 타다가 한 번에 갔잖아요. 여기도 물량 받고 따라라락 가다가 여기서 갈 줄 알았는데 쉬었어요. 쉬고 한 번 더 쉬고 여기서도 여기를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만큼을 넘을 줄 알고 여기를 기다려 했는데 안 갔어. 그러더니 따라락 또 밑으로 뚜루룩 떨어지다가 여기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대로 안 가. 갔으면 여기서 갔을 법도 하고 갔으면 여기서 갔을 법도 하고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두 번째도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목표가까지 안 갔잖아요. 목표가가 요 치매 머리 여기잖아.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사람 멍 때리게 만들어놓고 뒤에서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세력 애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얘기한 대로 갈 리가 없잖아. 얘네들이 내 방송 듣고 내 말대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다면 여기서 간다면 이렇게 갈 것이다. 1차 여기, 2차 뭐 대략 여기까지 간다면 그렇게 갈 것이다. 여기서 갈 때는 더 지지선이 기니까 제가 지지를 요만큼 하면 요만큼 가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가고 이만큼 하다가 물량까지 한번 받고 내려오면 날아가겠지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요만큼이냐 이만큼의 물량까지 받았냐 이거를 눈에 딱 보고 차트를 딱 다 지우고 봤을 때
이거 괜찮네. 이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1. 이거 괜찮네. 1초 만에. 근데 자, 가만히 있어보자.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120선이 어떻고 뭐 무슨 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스윙할 때 이제 자세히 세부적으로 이제 자세히 판단할 때 그렇게 맞는데, 아침에 빨리빨리 판단할 때는 아침 9시에서 한 9시 한 반까지 그때가 슈팅이 세잖아. 그럴 때 단타를 잡을 때는 이제 나는 그거를 단타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굳이 초단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단타와 초단타 구분을 나는 잘 못하겠는데, 저는 그냥 그날 당일날 잡아서 당일날 매도하는 거,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에 매도하는 거를, 뭐 기분 뭐 째진다 그러면 뭐 상 들어가고 어쩌고 한 경우까지 따지면은 3일 정도까지 매매 기간을 보는 거를 저는 단타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날 잡아서 그날 뭐 한 5분 10분 만에 파는 거를, 왜 저 10분 만에도 이만큼 올라가잖아. 15% 20% 5분 만에도 VI 한번 걸려서 그 다음에 갭도 확 올라가면은 15% 20% 올라가요. 상도 들어가. 재수 좋으면 5분은 좀 그렇고 10분 만에, 10분이면 가능하죠. VI 저 3분 3분 6분 빼면은 올라간다니까. 한 방에 점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한 방에 이렇게 이렇게 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단타 개념을 그렇게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또 그거를 나누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 단타냐, 왜 초단타라고 해서 왜 한 글자를 더 얘기하나 몰라. 서암기계공업이 이제 물량 받고 한번 내려갔고요. 반도체주 FSD. 이거 저 예전에 살벌하게 올라갔던 FSD네요. 그냥 봐도 이게 각도가 살벌하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체감을 못 하실려나? 좀 크게 볼까? 뭔가 이렇게 왠지 사람 떨어지면 약간 죽을 것 같은, 왠지 이렇게 외국 유튜버 보면은 사람 이렇게 다이빙해서 이렇게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거 막 달려와서 확 날라가지고 이렇게 막 물에 떨어지잖아. 약간 그런 데 같잖아. 이게 살벌하게 올라간 70, 마이너스 71% 올라간 거는 뭐 한 100 몇 프로뿐이 못 올라갔는데, 각도가 세잖아.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올라간 거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띠딩 띠딘 띠딘 요런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면 별거 아닌데, 띠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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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면서도 계속 물량을 받은 거야. 한 번씩 한 번 받으니까 여기서 작전을 한 번 더 해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와 여기를 고점을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이게 짧게 보면은 하나 둘, 이런 종목인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쌍봉이 나온 거는 작전을 다 해먹고 나간 겁니다. 이런 건 요 근처에 요런 데서 하지 마세요. 한 1, 2년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좀 쳐다보면은 얼추 밸런스가 맞을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이 되는 건데, 얘는 좀 뭔가 부드럽죠. 나온 게 음봉이 나오고, 이제 여러 음봉이 나왔다고 하긴 좀 그런데, 제 얘기한 게 꼭 그렇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다른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좀 분위기가, 하여튼 올라간 건, 살벌하게 올라간 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얘가 좀 올라갔고요. 뭐 링네트인가 120 돌파하고 바로 얘는 습관이 그렇죠. 120 돌파하고 내려오고 120 돌파하고 내려오고 120 돌파하고 내려오고. 그렇죠. 최근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는 모르겠는데 내려오는 습성이 조금 그런 것 같죠. 여기까지 다 파악하려면 이제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파악할 이유도 없고, 내려가는 하락하는 120을 뭐 분석까지 해. 나중에 이게 펴지면,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조금 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보면 돼요. 지금은 볼 것도 없어.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별거 없고, 제약 몇 개 갔죠. 텔콘 RF 제약 120 돌파, 120까지 갔죠. 120 아래 꿈은 120, 그래서 간 겁니다. 그리고 샤페론, 이거 뭔지 모르겠네. 신규주인가? 봉이 큰 거 보니까 신규주죠. 샤페론 뭐야? 바이오, 그냥 바이오네요. 알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네요. 바이오.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뭘 떠들려고 해도 근거가 없는데, 어쨌거나 목표가는 저
이게 상간 건가? 상한가 같네요. 상을 갈고 가고 제대로 털지는 못했는데 고가가 9%니까 제대로 털지는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냥 시작하고 그냥 내려왔으니까 제대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털어야 되거든. 아니면 갭 저 높은 데서 이렇게 털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상을 가고 제대로 털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올려서 털어야 왕창 올라갑니다 하고 개미들 막 붙인 다음에 확 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제대로 못 털었어. 그러면 다음에 뒤에서 물량 한번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물량을 받았을 확률이 커요. 이게 물량을 굳이 표시를 하자면 여기와 여기 물량을 받고 여기까지 내렸을 확률이 커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뒤에서 바로 가기에는 이력이 너무 적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뒤에서 올라가겠죠. 뒤에서. 그죠? 이제 이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나 이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신규주는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아니 뭘 보고 예측을 해? 볼 게 없는데.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 점쟁이가 아들 낳겠구만 그거랑 뭐 딸 낳겠구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애기가 아직 있지도 않은데 저번에 무식하게 했다고 제가 한참 웃었죠. 야 이 새끼들 해놓는 거 보라고. 이거 점 하한가 이거겠냐? 어디겠지? 하루 그저께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점 해놓은 거 보세요. 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웃긴 게 아니야. 잔인한 일이지. 근데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 이렇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게. 야 보통 애들이 아니죠. 이쪽 세력 애들도 진짜 뭐 아니면 도 그런 애들인지 이 정도 안 하면 개미 안 털린다. 뭐 이 정도 급인지 진짜 무식하게 합니다. 바이오도 오늘 뭐 별거 없어요. KPM 테크 뭐 물량 한번 받고 내려갔고 뭐 나머지 뭐 백신도 방금 했고 얘도 또 무식한 짓을 했네요. 서울리고도 잔잔하다가 슈팅 한번 세게 하고 왜 그랬을까? 그냥 물량 받은 겁니다. 120 돌파하고 물량 한번 받고 내려간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120을 이 물량 받은 빨로 인해서 한번 여기 이상 올라가겠다는 뜻인 거죠. 여기 이상. 요거 이상. 물량 받은 거 요거 이상.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세력의 강력한 의지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태평양 물산 평소 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안 가는 종목인데 저런 게 있네요. 그리고 오늘 뭐 철도 빼고는 물량 한번 받고 내려왔고 전기차 중에 풍국주정 얘가 전기차로 갔을까? 수소 관련 얘는 그 철도랑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을 들어왔네요. 축하드립니다. 120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강상인가? 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약상도 아니네. 뭔가 뉴스가 뻥 터지면서 올라갔나 본데 저는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 갔다가 또 종가상이네요. 올라갔다가 깨졌네요. 깨지고 동시호가에 겨우 막은 거네. 이건 내일 바로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늦게 들어간 상은 재수 좋으면 여기를 지지하고 갈 수도 있는데 내일 내일 마이너스 출발이나 아니면 요렇게 아침 시작할 때 컴퓨터가 이제 조금 조짐이 있네요. 며칠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가든가. 여기도 지선이 있으니까요. 여기 매물대가 좀 있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는 풍국주정을 하느니 차라리 아까 걔네 부산 사람이나 걔네가 더 나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차라리 제가 그때 안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기차 하여튼 오늘 다 침이네. 침 오늘 무슨 침의 날이야. 왜 이렇게 다 침이야. 이제 물량을 이렇게 받고 내려간다는 뜻은 일단 뭔가 한번
기대감을 한번 조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침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오겠다는 이 얘기는 내가 언젠가는 한번 넘을 거야. 어디를? 여기를. 아니면 언젠가는이 아니라 다음 날 치매반을 갈 거야. 아니면 다음 날 치매 머리까지 갈 거야. 아니면 바로 다음 날 바로 뭐 이게 15일이면 16일이면 17일 날 나는 여기서 갭 떠서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왔다가 개미 털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세력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지가. 내 뜻이 아니라 세력의 의지가. 근데 대부분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쉬었다 갑니다. 보통 쉬었다 이렇게 갑니다. 쉬었다가 뒤에서 가든 물량을 한 번 더 받고 이렇게 내려가서 뒤에서 가든 뭐 한 번에 가든 물량을 받고 또 가든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예. 우리 세력시들이 빨리빨리 결정 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주 질질 시간을 끌어. 알루코 뭐 뉴스로 갔나 본데 뭐 알루코가 뭘로 갔을까요? 알루코 어,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얘 얘도 철도주로 갔네요. 뭐 알루미늄 뭘로 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빠가 그러면 아까 걔 데아티아이 뭐 이런 애들이 아니구나. 알루코였구나. 자율주행 별거 없고 엔터주 뭐 별거 없죠. 아까 비시월드 제약은 잠깐 봤으니까 게임 서울리거 아까 서울리거 봤죠. 별거 없어. 오늘 철도 빼고는 별거 없어. 아시아경제 이거 뭐 미디어 하스넷 비트코인 이런 거는 뭐 내려가다 기분 한번 낸 거고 없네요. 메타버스 뭐 한 롱투 코리아 이런 건 그냥 오늘 철도의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이게 정말 비트코인으로 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시큐브 어이구 알람이 노브렘 텔콘 RF 뭐 아까 다 했던 애들이죠. 아시아경제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철도의 날이네요. 요즘 화장품이 하나씩 갔는데 초록뱀 ENL이랑 JS티나가 120을 돌파했다가 내려왔고 120 가지도 못했고 중국주 베테랑 개발 얘 아직 한 방이 남았네요. 원빈 아저씨 대사 마냥 여기서도 침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그랬죠. 나는 이걸 넘고 말 거야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그럼 얘가 언젠가 요번 시즌에 가든 아니면 요번 시즌이 아닌 다음 시즌에 가든 뭐 언젠가 여기 근처라도 한번 가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든 대놓고 이렇게 가든 뭐 한번 가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1차 2차 근데 어떻게 갈지를 몰라. 이렇게 완전히 차트가 산으로 차트가 달나라로 가버리면 이거는 사람의 짓이 아니라 외계인의 짓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게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확실해요. 여기 아니면 여기다. 나는 그것만 보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보고 하는 건데 이평선에서 이렇게 높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하라고 나도 안 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라고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쌍이야 지금. 몇 프로야. 120선에서 몇 프로냐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뭐 이게 왜 찍히냐. 120선에서 따지면 124%예요. 이평선에서 124% 그래 그냥 짧게 120%가 올라가 있는 곳에서 하라고 증권을 얘기하는 놈은 나쁜 놈들이야. 방송을 하는 놈이건 뭐 텔레비 나와서 떠드는 놈이건 아니면 증권 전문가라고 뭐 떠드는 놈이건 여기서 뭐 베트남 개발이 요즘 호재죠. 이게 뭐 여러분 기대와 함께 뭐 주식 가지야 그래갖고 뭐 슈팅 가지야 그래갖고 여기까지 막 보자고 하는 놈 그러니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재수 좋으면 뭐 여기까지도 가요. 갈 수도 있는데 굳이 2,400개 종목 그래 레버리지 우선주 뭐 인버스 이런 거 다 이상한 종목들 스펙 빼고 한 1,800 종목이나 1,800에서 200개 종목 중에 굳이 이거를 해야 됐을까? 굳이 종목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또 개미들이 좋아해.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노는 걸 이걸 좋아해요. 또 스릴 있나 봐. 도박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는데 저는 스릴은 좋아해도 저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지는 싸움 나는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왠지 세력한테 졌다는 기분 들어. 짜증나. 단돈 1원이라도 내가 먹어야 조금 뿌듯하지. 패션 의류, 휴대폰이 조금 같네요. 노브랜드, 탈코날라프, 이리아는 뭐야? 말 달리는 거야? 한일진공 갔는데 뭐 보니까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세히 뭐 알아야 될뭔 침이 이렇게 많냐? 침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뭐 한 번은 여기를 넘어가겠다는 여기 마지막 침을 넘어가겠다는 의지인데 여기 매물대도 굳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매물대 여기까지는 가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갈지 좀 시간을 벌다 갈지 잘 모르겠네요. 우린 또 모르면은 과감하게 또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휴대폰 얘는 뭐야? 서울리가 뭐 오늘 철도 말고는 뿌뿌 그거 말고는 뭐 없네요. 철도가 오늘 좀 이렇게 철도가 오늘 좀 갔어요. 침 나온 애들까지 따지면 한 10종목 갔는데 10종목 가까이 갔는데 개인적으로 철도주를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가는 걸 갖다가 360 하루 가는 것 때문에 364일을 신경 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 하고 말지.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 대복주도 많이 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 철도주일 거예요. 예. 오늘은 그렇고 업종 중에서는 뭐 철도주 외에는 뭐 굳이 간 게 없네요. 굳이 간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면 그러니까 단일가라는 게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커피 한 잔 먹고 단일가 얘기했었잖아요.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이렇게 본 장 외 시간에 거래를 한다고 매매를 한다고 그래서 시간 외에 거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다음 날 이 종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를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간의 단일가 오늘은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시간의 단일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무조건 올라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종목을 잡고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스윙 관점으로 보면 나름 괜찮은 거죠. 근데 뭐 이제 상한가 간 애들은 시간의 단일가가 0원이에요. 0원. 그 상이 깨지지 않는 한 컴퓨터가 벌써 느려졌네요. 이게 빨리빨리 안 열리는 거 보니까 0원이니까 이제 상이 깨진 건 아닌데 대하TI 같은 경우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그걸로만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마이너스가 좋을 때도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공중에 떠 있는 갭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침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이 종목을 하고 싶어. 이거 왠지 아주 강하게 갭에서 물량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위에서 물량을 확 받고 내려온 것 같아. 난 내일 이 종목을 하고 싶어. 대하TI를. 그럼 이런 날은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거를. 이거 첫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이미 정해져 있죠. 여기 차트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침 있죠? 여기 하나가 있고, 요 목표가 여기, 매물대 여기가 있어. 근데 오늘 여기를 갖다 갭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그어놔 봅시다. 그 다음에는 좀 높네. 터울이 있네요. 보이는 데까지만 하면 대충 보수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은 저건 못 쓰겠다. 너무 높아서. 대략 목표가가 뭐 여기 하나 있다고 여기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 치면 요 위에 거는 빼버리고 내가 왜 시간의 단일가가 여기 시간 단일까지 보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2.59 그럼 3%야. 오늘 종가에서 3%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종가인데 여기서 32% 그럼 29% 여기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얘가 만약에 올라갈 거라면 여기서 하락하는 척 했다가
요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 여기를 갔다. 그러면 이게 시간의 단일가가 마이너스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이렇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좀 하락을 좀 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침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왔다. 오늘 매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봉 됐을 때 잡았다고 치면 몇 프로야? 퍼센테이지로 이걸로 합시다. 12%예요. 12%. 여러분들 이 숫자가 보일지 몰라도 12야. 12. 뒤에 짜투리 빼버리고. 근데 이게 오늘 시간의 단일가가 상승을 했어. 이번엔 마이너스로 추정을 한 건데 상승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날 여기 종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3%가 위에서 시작하면 여기 32, 33, 34, 36, 32니까 35, 35%. 여기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웁시다. 이거는 진짜 한 번만 설명해야겠네. 왜냐면 컴퓨터가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아까 12% 먹었잖아요.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12% 먹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만큼까지는 안 내려오겠지만 이만큼 내려오다가 양봉으로 바뀌었어. 양봉 바뀌면 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똑같이 목표가를 먹었어. 그럼 이게 몇 프로게? 여기 침 하나 달려있겠죠? 많이 먹겠다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음봉일 때 잡으면 안 돼. 왜? 이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잡았어. 근데 만약 더 내려가면 이걸 누가 보장할 거야? 이게 안 내려온다는 거를. 그냥 양봉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양봉일 때 양봉에서 잡아야지. 음봉이면 버리고 양봉이면 잡고. 아셨죠? 근데 여기서 따지면 봐봐. 몇 프로인가? 아까 12%였죠? 위에서 시작해 버리면 7.36, 7%뿐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가 낮은 게 좋은 거야. 먹을 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게 많아지니까. 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게 먹을 게 많으니까, 이런 건 시간의 단일가가 적은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그냥 솔직하게 여기 한 2, 3% 요렇게 올라가기에는 띠용 못 올라가.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 갖고 요 한 2% 바로 밑에 여기 35%, 33, 35 여기가 35예요. 그러면 한 2% 정도 3, 4% 여기서 한 5% 밑에 있었다. 그러면 갭이 한 시간의 단일가 한 2% 정도 뜨면은 그 다음날 시작가가 한 2% 정도 뜨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딱 3% 조달되면 이런 건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강력하거든. 빵 뜨니까. 근데 어디 돌파선을 뚫을 때 양봉머리 음봉저점 이런 돌파선을 뚫을 때 요렇게 한 2%나 3% 밑에서 하나 9시 땡 하고 딱 뜨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2, 3%가 아니라 저 밑에 여기 몇 프로야? 지금 40%죠. 30, 20 이게 30, 40%니까 20%면 20%죠. 여기 20%.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힘을 내서 이걸 뚫어줘요. 그러면 얘가 뚫어 못 뚫어. 물론 뚫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두 번째 올라갈 때 땅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뚫어야 뚫는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한 5%에서 6%요 밑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나는 10% 밑인데 이날 종가가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요게 10%예요. 그 다음날 시작을 하는데 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갭을 떠가지고 2, 3% 갭을 떠서 여기서 9시 땡 하고 쫙 올라가면 이거는 뚫릴 경우가 많아요. 한 6, 7%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빵 뜨는 경우가 많은데 저 밑에 한 20%나 뭐 한 25% 뭐 한 18% 밑에서 겔겔겔겔겔겔겔겔겔겔겔겔겔겔 이거 가지고 이걸 뚫는 걸 바라는 건 좀 욕심입니다.
야, 이거 뚫어야지, 이걸 왜 못 뚫어? 이걸 뚫는 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목표가를 여기로 보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인구나. 4,711원까지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바로 밑에서 한 3, 4%, 한 10% 밑이었는데 갭을 한 2, 3, 4% 뛰어가지고 한 5, 6%대에 딱 도달된다. 그럼 이거는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라 이거를 뚫는 거로 보는 겁니다. 돌파선의 2배나 아니면 무조건 돌파선의 2배가 아니라 앞에 매물대를 보고 여기 그럼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기 다음번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다음번 여기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빵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지금 들으면 자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내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내가 뚫어야 되는 선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는 그나마 뚫릴 희망이 한 7, 80% 돼요. 근데 내가 어디를 뚫어야 될 선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에너지 다 쓰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걸 뚫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표가를 그냥 여기로 보는 거고 가까운 상황에서 뚫려고 했을 때 뚫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울 때는 그 다음 매물대 목표가 뚫어야 되는 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목표가 여기를 보고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시죠? 자동차로 출발을 했는데 내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바닥 나가지고 앵꼬가 났어. 그럼 이렇게 벽이 있는데 자동차가 앵꼬가 됐어. 그래서 힘이 별로 없어. 웅 하면은 그냥 앵꼬야. 그러면 가까우면은 웅 하면서 뚫을 확률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차가 웅 시동 끝났어. 겔겔겔겔겔겔겔겔겔겔 툭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럼 목표가 그냥 여기가 되는 거야. 근데 가까운 데 있으면 그나마 자 한 15m 정도 갈 기름뿐이 없어요. 근데 내 차가 이제 5m 여기에 있는 거야. 5m 지점에. 15m 갈 기름뿐이 없어요. 이번 악셀 처음 밟는 게 마지막 악셀입니다. 한번 갑시다. 그럼 하나, 둘, 셋, 붕 하면은 이게 뚫리는데 저 뒤에 있으면 여기 도달도 못하고 여기서 벌써 앵꼬돼갖고 차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갤갤갤갤갤 뒤에서 사람 둘이서 밀어가지고 갤갤갤갤 이렇게 가면 여기 갤갤갤갤갤 툭 하면 여기서 그냥 서버린다니까. 그럼 목표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가로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세로로 보면 어떻게 그어야 되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멀리서 가면 갤갤갤갤갤갤 툭 하면 끝이야. 못 들어. 그럼 이게 목표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가까워. 하나, 둘, 셋, 뻥 하면 이게 뚫린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 뚫려고 하다 못 들고, 뚫려고 하다 못 들고, 뚫려고 하다 못 들고. 그럼 여기가 전고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전고점을 한 개를 올라가면 10에서 15%, 2개 이상일 때는 내가 그랬잖아요. 20% 이상의 굉장한 슛이 나온다고. 내가 이거 표시했잖아. 하나, 둘, 셋, 넷. 굉장하기 때문에 4개. 전고점을 하나만 넘을 때는 10%, 10에서 15%, 요거 2개. 2개 이상을 넘을 때는 4개. 엄청 세다는 얘기죠. 빵! 하고 뜬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안 됐을 거야. 나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들 까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조금 까줘야 내가 언젠간 저 새끼 이 증권에 대한 지식으로 저 새끼 뛰어넘고 말겠다. 이 정도 있어야 하지. 이게 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방송 좀 보시고 뭐 공부 좀 하세요. 그럼 안 해. 내가 몸이 유리몸인데 평소에 운동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도 내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몸이 아팠는데 운동을 안 했다니까. 왜? 살만하니까. 근데 진짜 아파서 자동차에 앉을 수 없을 만큼 허리가 아팠어요.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내 몸으로 병원을 못 가. 왜? 차를 못 타. 내가 운전을 하든 택시를 타든 차를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차를 타고 있어도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낀 거지.
허리가 차를 탈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그때 운동을 해야지. 차를 탈 수 없을 때 운동을 하려면 119에 원래 119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잖아. 근데 오늘 너무 이렇게 너무 그 뭐라 그러지? 그 본 정규 방송 같은 지식만 얘기한 것 같아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119 그 배드를 누워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팔,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는 119 실려갈 만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이쪽도 사람 들고 이렇게 가면은 갈만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세워 이렇게 해서 세워. 그러면 사람이 배드가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119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고.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세로로 세워요. 뒤져. 허리 아파서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멀쩡할 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증권도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주식도 가는 놈이 가는 자리에서 가요. 이놈이 갈 놈이면 딱 가야 될 자리에서 갑니다. 증권도 멋모르고 하던 시절이 있고 멋모르고 해야 되는 시절이 있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멋모르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배울 수 있는데 안 배우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한 굳이 나이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 머리 빠릿빠릿한 나이 따지면 한 12살, 13살부터 시작을 해서 12살, 13살 시작을 해서 한 어린애들은 10년 안 배워도 돼. 어린애들은 한 빠삭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한 5년. 그러면 18이나 19살 정도 이렇게 해서 빠삭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빠삭하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가 얘의 아들, 그다음에 또 얘의 아들.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먹고 살아요. 증권으로만. 얘가 한, 글쎄, 요즘 한 2억이 큰 돈일까, 작은 돈일까? 요즘 젊은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뭐, 부모 힘을 받든, 대출을 받든, 그 감을 모르겠네. 내 버스비도 잘 몰랐거든.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1,000만 원 있어. 근데, 뭐 1,000만 원 이렇게 뭐 젊은 사람한테 그 약간 똥시기 같네. 타짜2 젊은 사람한테 뭐 그거 얼마 그렇게 마련하기 힘든 돈 아니잖아요. 그럼 쪼개면서 얘기해야 되나? 1,000만 원 가지고 요새 점포 하나 내서 프랜차이즈 뭐 하나 사업 시작하려고 그러면 한 적은 거는 한 2, 3억, 좀 큰 거는 한 4, 5억 있어야 된다는데 목 좋은데 이런 데 살려면 한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한 5%씩 벌면 5%? 하루는 좀 그렇고 일주일에 한 15% 가능하거든요. 일주일에 15% 적은 돈으로 슬슬 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야? 일주일이면 장 5번 쓸 때 공일 뭐 쓰면 4번, 공일 없으면 5번. 1,000만 원 갖고 15%면은 한 150 되잖아요. 150 4주면은 내가 산수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닌데 400에 4, 5, 20. 꽤 되잖아. 요즘 어지간한 뭐 대기업 같은데 젊은 애들 뭐 취업 뭐 무슨 뭐 스펙 있어야 되고 뭐 영어 뭐 토익 토플 다 해야 되고 뭐 요새는 뭐 요새가 아니라 그 전문적으로 면접을 위한 이런 학원들도 많잖아. 그 학원비 뭐 꽤 된다며. 근데 내가 13살이나 14살 때부터 세력 차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증권 잘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른 건 모르는데 증권은 타짜야. 그래고 13살 때부터 주말마다 놀러가서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개가 아니겠지. 주말마다 가면은 하루에 한 10개 배워야지. 근데 애들이 배워. 왜?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 배우긴 하더라고. 또 응용력도 빨라져. 원래 한 100가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응용력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 100가지는 아니고 한 30가지 정도 있을 때 응용력이 나온다 그러면 젊은 애들은 한
10개만 가리켜도 그러면 셋 할아버지 20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120선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20선이 그럼 그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그만큼 적으니까 하락하는 120 가진 종목보다 상승하는 120 종목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너 천재구나. 우리 손자가 천재야. 우리 손녀 천재야. 그러면서 된다니까? 근데 걔 가르쳐 나서 이제 20살 돼서 남자애들 같으면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해서 너는 뭐 할 거니? 그럼 증권해야죠. 당연하지. 할애비가 그래서 너를 이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너를 가르쳤나 보다. 이제 할애비 눈을 감아도 저 이제는 너 그거 돈 버는 거 그것만 봐도 배 안 먹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하면서 얼마나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할 거야 그때. 아니 꼭 그런 거 공치다 받으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어느 날 할아버지는 증권 아세요? 나 증권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유튜브 보면 돼. 유튜브 보고 누가 종목 저 추천해주면 그거 보고 하면 돼. 아니면 그 종목 추천이 아니라 뭐 누구 이렇게 하는 거 따라 하면 돼. 그때 그렇게 가르쳐 줄 거냐고. 내가 좋은 종목이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니 나는 근거를 대잖아. 새롭게 그래 오늘 부산 산업 상가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거 철도주 대장이니까 이거 좋은 종목 아니야. 그러면 좋은 종목이야.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이에요. 이 상황에 이거 할 거야? 이 상황에? 상승해서 다 털어먹고 이제 뭐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여러분들 하면 여기서 하잖아요. 하면 여기서 해. 하면 여기서 한다니까. 왜? 좋아 보이니까. 이거 거꾸로 봐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 보여. 뭔가 할 것 같잖아. 뭔가 할 것 같잖아. 여러분들은 상승할 것 같잖아. 나는 하락할 것 같아요. 하락하는 거야. 뭔가 할 것 같잖아. 상승할 것 같잖아. 하락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주식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후져 보여. 이거 하겠냐고. 근데 올라가잖아. 그죠? 올라가잖아. 이거 보여요? 올라가는 거 이렇게? 원 때문에 보일 거 아니야. 올라가잖아. 120 밑에 있다고 내가 이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전에 발돋움 판도 있고 뭐 나름 물량도 받고 별짓 다 하지 얘들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부산 산업이 오늘 뭐 저 철도주 대장으로 갔어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놈 있다니까. 오늘 상가서 팔면 뭐해? 여기 지금 12만 7천 원에서 사가지고 9만 9천 원에 팔면 기분이 좋겠냐고. 이게 차이가 얼만데? 얼마야? 여기랑 여기면 차이가 얼마야? 28%네. 오늘 상가서 판 건 기분 좋은데 12만 7천 원에 사가지고 9만 9,458원에 팔면 이게 좋냐고.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든가. 여기서 쌍바닥 여기서 120 지지하는데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든가. 여기까지는 몰라도 여기서 팔든가. 그럼 그래놓고 이거 좋은 종목으로 할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놓고 에이 부산 종목 좋은 종목이었는데 나쁜 종목 됐네. 아니 얘가 무슨 죄가 있냐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갈 놈인데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간 거야. 120지지 상승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는 내려갈 상황인데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간 거야. 세력이 내려가고 싶었나 보지. 부산 산업은 그냥 올라갈 때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서 내려간 거야. 근데 여기서 할 때 좋은 종목이고 여기서 할 때는 나쁜 종목이다? 그런 게 어딨어. 예를 들어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갑자기 상패를 딱 당했어. 그러면 이제 그건 욕할 수 있어. 와, 이 새끼들 보라고. 어이구, 컴퓨터가 드디어 아니구나. 오늘 컴퓨터가 이상하게 안 끝나네요. 어쨌거나 우리 여신님이 오늘 방송 제발 좀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패를 느닷없이 당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욕할 만하지. 이 새끼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건 맞는데 갑자기 잘 나가던
차트가 괜찮았던 회사가 막, 응? 뭐 사채 발행해가지고 막, 12 사채 발행 막 이런 거 이상한 뉴스 막 슬슬 흘리면서 좋았던 차트가 막 일부러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슬슬 이렇게 빼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량 막 그렇게 확 올라가려고, 이럴 때는 좀 욕은 할 수 있어. 얘네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맞는데, 에이, 이거 나쁜 종목이야. 아니, 나쁜 종목이 어딨어?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갑자기 좋은 종목 돼? 나쁜 종목이 갑자기 좋은 종목이 돼? 나쁜 사람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좋은 일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드디어 마지막에는 방송 끝내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뭐 추천주 이런 거 찾지 말고, 내가 오늘도 뭐 문자 보니까 무슨 예미 비트코인 뭐 어쩌고, 아니 메이저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다 끝나간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뭐 10년은 아니라도 한 6, 7년, 한 6년? 5년? 나중에 그 유시민 씨가 뭐 그분도 막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 이전에도 막 비트코인 뭐 채굴해 갖고 뭐 어디로 뭐 택시 타고 무슨 뭐 어디 가서 환전을 하면은 뭐 얼마를 알바를 주니 많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시간 꽤 된 거야. 비트코인도 요즘 들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이미 가상화폐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말이 정말 맞네요. 왜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지? 그러네. 또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러네. 체인블록 기술이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떤 발전판이 되는 것까지는 내가 그거는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못 하겠지만,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는 거는 나는 그거는 정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트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루에 한 개씩 그만 배워도, 오늘 메시지 뭐야? 없었네 오늘. 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메시지 없었네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 하고 싶은데, 진짜 돈으로 왜 가짜 돈을 사냐고. 3대가 먹고 살 만한 지식을 얻으려면 하루에 한 가지씩 메시지를 머리에 기억을 해도, 뭐 한 3년 4년이면 제가 봤을 때 응용력에 따라, 사람 응용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 40개 가지고도 응용이 되는데, 그 화투 카드도 섞기, 빼기, 치기 그 세 개 가지 갖고 뭐 몇천 가지 기술을 쓰는 거래요. 타짜 저 누구야? 실제 타짜 주인공 무슨 유병용 씨가 뭐 누군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듯이 응용 능력은 다른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 게 지금이라도 응? 제 방송 이렇게 내 방송을 굳이 보라는 게 아니라, 차트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종목에 그 한 5개월이나 6개월치 아니면 6개월에서 1년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요런 흐름이 이렇게 있구나. 얘네들이 요런 습관이 있구나. 근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지만 요렇게 해서 안 가는 애들도 있고, 요렇게 해서 안 가는 척 하다가 가는 애들도 있구나. 근데 얘가 제일 많이 가고 얘는 별로고, 그 다음번에 얘는 이거는 뭐 이왕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느낄 때 내가 이거는 못 견디니까 이런 종목은 하지 말아야, 이렇게 뭔가 기준이 되는 틀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틀이 별이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틀이 세모나고, 이것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별로 하세요, 네모로 하세요, 뭐 세모로 하세요, 이건 아닌데, 어쨌거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권 모르는 사람들이 증권 좀 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좋은 종목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외계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 차라리 외계인을. 그게 더 빨라. 더 신빙성이 있고. 왜? UFO는 아직 미확인 물체지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아이언맨 2에서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뭐 무슨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잖아. 그, 그 뭐야, 몸에 독소가 막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걸로 쓰려고 새로운 물질을 자비스가 새로운 물질 만든 거 축하드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외계인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어? UFO 미확인 비행물체, 차라리 이 접시를 이거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이거 가끔 뭐 출연하잖아. 뭐 눈깔 크고. 아, 또 그림 그려야 되나? 하여튼 우리 여신님이 저 방송 작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방송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메시지를 이걸로 합시다. 저 뭐야, 야, 증권 방송하다가 외계인까지 나왔네. 아, 그래. 오늘은 좋은 종목 추천 받는 건 UFO보다 좋은 종목 추천받는 건 UFO보다 더 아주 쌍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다. 차라리 UFO 저 화성인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차라리 화성이 얼마 전에 뭐 물이 화성인 거 아니, 화성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평소에 보는 행성인데, 자주 보는 행성인데 거기에 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물이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 뭐 생명체가 살 확률이 있지 않냐 그래갖고, 나중에 우주 여행인가 우주 이사인가 우주로 인한 어떤 그 행성 이동을 할 때, 삶의 터전을 이제 이동하려고 할 때 그 행성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무인 무슨 막 그 로봇 같은 거 막 밖에 달린 거 타고 다니는 거 카메라 이렇게 그거 찍는 거 걔가 이렇게 뭐 확인을 했다는데, 그렇듯이 차라리 외계인의 존재나 외계로 다른 행성으로 가서 이사 갈 생각하는 게 낫다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 뭐 저 핸드폰으로 막 방송이래. 그 추천 뭐 합니다. 뭐 리딩방 운영합니다. 뭐 몇 개월 체험해 보시고 뭐 마음에 들면은 유료 리딩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딴 거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개라도 좀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돈 안 되는 취미 생활로, 예를 들어 낚시 같은 거 내가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네. 낚시를 내가 좀 관심 있게 좋아했어. 그러면 유튜브로 낚시 무슨 뭐 전 낚시 못 하는데 미끼를 뭐 지렁이를 뭐 이렇게 끼우든 저렇게 끼우든, 어떤 물고기 잡을 때는 어떤 미끼를 써야 되고 어떤 물고기 잡을 때는 어느 물가로 가야 되고, 이거 공부하잖아. 근데 머릿속이 띵 아무것도 비어 있는데 그냥 대나무에다가 집에 있는 옷고매는 실 하나 달아가지고, 저 옷고매는 그 바늘 긴 거, 낚싯바늘이 아니라 그냥 바늘 긴 거 하나 달고 바다에 가서 그거 던져봐. 잘못하면 남의 저 옷이나 몸에다가 바늘 찔려가지고 욕이나 들어먹지. 다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친놈 소리 듣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그 미개한 물고기 하나 잡으려고 해도 미끼 생각해야 되고, 낚싯대 낚싯줄, 또 그 찌도 무슨 뭐 밤에는 형광 무슨 색으로 하냐, 낚시도 얼마큼 늘어나는 거, 또 강성은 막 뭐 부실이나 뭐 방어 이런 거 잡을 때는 좀 센 걸로 해야 되더만, 저 시원찮은 물고기 잡을 때는 얇은 걸로 해도 공부하잖아. 근데 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공부해도 3대가 먹고 삽니다. 예, 오늘의 메시지, 오늘 메시지 하지 말자 이제. 이거 오늘 메시지도 하려니까 그것도 저거 같아. 이렇게 뭔가 압박을 받는 것 같아. 내가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거 돈 받고 하는 방송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나스닥 현황이랑 업종, 업종도 이거 나중에 안 할 거야. 요새는 내가 부지런하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나스닥이랑 코스닥이랑, 나스닥, 코스닥,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기분 좋으면 단일가, 시간의 등락률 상위, 그거 정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이렇게 잡혀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나 누군가가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요즘 최근 방송을 보시지 말고 전에 제가 지금 한지 방송 한 100개도 안 될 거예요. 100개가 뭐야?
50개도 안 되지 않나? 하여튼 10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마지막 부분 첫 부분 말고 끝나기 한 5분 전 그때 오늘의 메시지는 그것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그 타이틀이 되겠네. 오늘 이후로 이제 오늘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일가 등록일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그 숫자는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게 1이고요. 이게 2고요. 이게 3이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연산을 가르칠 건데 더하기는 1에서 뭐 3이 나오고요. 뭐 곱하기는 1에서 뭐 6이 나오고 이제는 이거 해야 돼.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연산 쪽으로 가면 좀 힘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모르면 내가 백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몰라. 어? 숫자를 모르는데 무슨 더하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까지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뉴스 이런 거 막 왜 철도주가 오늘 간 겁니까? 막 이거 원인을 찾다 보면 그냥 철도주가 오늘 갔으니까 오늘 그걸로 끝나는 거야. 뉴스 나왔잖아요. 내가 뉴스 나오면 끝났다고 했잖아. 일본, 뭐 프랑스, 한국 경쟁해봤자 일본, 프랑스가 다 돈 먹고 우리나라는 증권에서 찌라시성으로 그거 뉴스로 써먹고 끝나는 소재예요. 그게 철도주는 원래 그래. 1년에 10번도 안 간 애들이야. 그 뭘 그걸 신경을 써. 어? 내일 할 거 그걸 신경 써야지. 오늘 철도주가 왜 갔을까? 오늘 철도주가 왜 이렇게 많이 갔지? 다음에 철도주 가면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인 거를 하십시오. 기본적인 거 숫자를 연구를 하세요. 숫자를 차라리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으면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우리 여신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다른 날보다 방송을 더 오래 했네요. 컴퓨터가 빨리 안 꺼지는 바람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늦어가지고 제가 좀 성의 있게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기적인 증권 관련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EBS 느낌 나고 왠지 막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제 방송이 예능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너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온다는 그 압박감이 있으니까 자꾸 EBS 방송으로 가려고 그래. EBS 방송으로 가면 여러분들도 듣기 짜증나겠지만 하는 저도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3000% 빠지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방송들이 하다 보면 틀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라고 보면 돼. 이제 하다 보면 나스닥 한번 쳐다보고 코스닥 한번 쳐다보고 어느 정도 지수는 이게 감으로 계속 머릿속에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오늘 종목들 어떤 게 올라갔나 올라가기 전 차트가 어떤 형식으로 보통 세력애들이 만드나 100놈 중에 한 3, 40가지가 그런 스타일로 올라가면 3, 40가지를 연구를 해서 요 3, 40가지의 비슷하게 패턴으로 가는 놈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걔가 슈팅하기 전에 아니면 슈팅을 바로 할 때 매수를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 40가지 나머지 60, 70가지는 그냥 걔네들끼리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게 둬요. 내가 매수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신경을 써? 부산산업이 왜 철도주에 들어가 있고 철도주가 왜 오늘 올라갔는지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해. 어저께 알았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어저께 알았어서 어저께 매매를 2억이든 3억이든 넣었어야 오늘 상한가 가면은 30%를 먹을 거 아니야. 오늘 뉴스 나와서 오늘 갔는데 그거 원인을 따지면 뭐 할 거냐고. 알면은 내년에 철도주 본인이 먹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승률 상을 보고 시간이 좀 되면 단일가 시간 외의 상승률 요걸 보면서 다음날 이거는 갭을 떠야 좋은데 오늘 갭이 떴으니까 내일 시가가 갭이 2, 3% 뜨면 이거는 먹기가 좋겠네요. 아니면 요건 마이너스로 가면 좋은데 오늘 마이너스니까 내일 요거는 상승을 하면 먹을 게 프로테이지가 많으니까 요것도 내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근데 요건 아마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컴퓨터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나스닥, 코스닥 상승률 상위 요거고 상승률 상위를 하다 보면 갭 떠 있는 음봉이라든가 20선 돌파라든가 뭐 20지지 상승이라든가 120 도달되는 거 아니면 120 돌파 정고점 돌파 전저점 돌파 아니면 침 돌파 뭐 이격의 매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만 계속 하다 보면 하루에 한 개씩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오늘도 배운 거 아니에요. 어저께는 뭐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이거 배웠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내가 얘기를 많이 한 거야. 오늘 굳이 메시지를 갖다 붙이자면 시간의 단일가가 왜 갭 뜨고 갭 하락과 갭 상승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지 오늘 이것도 얘기를 했고 아까 갭 뜨는 봉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또 이렇게 빨리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지? 여러분들 내가 깔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계속 자존심을 건드려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아는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보다 더 알아갖고 나중에 너를 어떻게 하겠다. 뭐 지식으로 눌러버리겠다. 다른 건 몰라도 증권 지식으로는 너한테 안 지겠다. 이런 게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 새끼가 말은 빠른데 아주 틀린 말 하는 놈은 아닌 것 같아. 일단 근거를 대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바로 앞에도 면전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이 새끼 거 들어봐야겠다. 뭐 이렇게 듣는다든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EBS는 아닌 것 같아. EBS는. 예, 오늘은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EBS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뭐가 어떻다고 하면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댓글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도. 댓글을 달아도 어차피 내가 다 답장을 할 건 아니지만 방송은 어쨌든 그렇게 나스닥, 코스닥, 그리고 아주 큰 뭐 무슨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로 인한 오늘 같으면 철도주, 뭐 아까 뭐 잠깐 뭐 얘기했죠. 부산 사람 얘기하면서 알로코 얘기하면서 무슨 뭐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뭐 2조 5천 2조 5천억이라면 뭐 돈 얼마 안 돼. 그렇게 따지면 엄청 큰 돈 같은데 외국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돈 치고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큰데 그 돈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뭔가 역량을 발휘하는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항공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결국은 뭐 자재비 빼고 그럼 뭐 결국은 뭐나 뭐 별것도 없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방송이 너무 EBS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송을 오늘의 메시지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방송 중간중간에 빼먹을 수 있는 거 지식 이거는 배울 만하네. 이거는 이 새끼 말이 맞는 것 같네. 야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알아서 빼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신님도 방송을 조금 뭐 어떻게 관심 있게 봤는지 방송이 좀 길어 좀 임팩트 있게 좀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우리 여신님 하신다고 하니까 괜히 내가 오늘 들떠가지고 조금 의욕이 앞섰는데 어쨌거나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은 아침 한 10시 한 반 정도까지만 매매하시고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장이 지나칠 정도로 좋지 않는 이상 금요일 날은 좀 다른 날보다 금요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저는 좀 장이 그럭저럭 한 이틀 안 좋았으니까 내일은 그냥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까지 안 좋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확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금요일은 원래 조심하는 날이니까 금요일날 조심 하시고 내일 방송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